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3분기 실적이 마감됐고 관련한 저희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올려놨는데요. 참 신기했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것들은 좀 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경기를 먼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먼저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의 그런 판단들, 부채 비율이 높은 걸 좀 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맨 처음에 저희가 114개였죠? 맞죠? 114개의 관심 종목에서 61개로 좀 줄였던 거는 그러한 어떤 부채 관련한 이슈들을 걱정되는 부분들을 좀 제한 종목들입니다. 근데 61개도 좋지만 저는 얘네들도 다 좋긴 하거든요. 부채가 좀 뭐 높다 하더라도 시장이 좋아지면 또 별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아주 중장기적으로 최고의 종목을 내가 딱 골라야 돼. 막 10개를 골라야 돼. 딱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제하게 되죠, 보통. 그렇다고 나쁜 종목이라기보다는 비교해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뭐 그게 뭐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그런 이유로 종목의 개수를 좀 줄인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만 그 전에 종목들 역시도 꾸준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실적들이 낮아졌는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내년에 본격적인 기업 실적 침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10월 한 달만 코스피 실적이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거든요. 역사상입니다. 역사상. 이 수치가 14%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 달 동안에만 EPS가 그런 우려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상황 이게 역사상 가장 큰 하향 조정인 거고 두 번째 하향 조정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리먼 이때겠죠. 2009년에 한 12.8% 실적 하향 조정한. 그러니까 지금이 얼만큼의 이런 많은 것들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관심 종목이 저희가 좀 이렇게 많아졌다고 했던 거 이거는 이제 카페나 뭐 이렇게 HTS에 다 확인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좀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관심 종목들이 많아진 이유는 실적이 이렇게 하향 조정되긴 했거든요. 분명히 꽤 많은 애들이. 근데 이 EPS 하향 조정된 것보다 실제 주가 하향 조정된 그 폭이 훨씬 큽니다. 실적 대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반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반등들이.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런 좀 사례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마치 역대 그냥 하락장의 이런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마치 주가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보면 EPS는 엄청나게 아주 짧은 시간에 하락이 됐고 요 사이에 PER이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 언제 있었냐면 한번 보여드려 보면 아이고
과거에 보면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면요. 요때 01년도 때 보면은 PER이 먼저 상향되고 그 당시 때는 그 EPS가 하향되는, 그때 주가는 PER과 함께 바닥을 형성했던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03년도에도 마찬가지죠. 주가 상승이 PER 상승과 함께 일어났었고, 그 당시 때는 주가가 상승했지만 EPS는 하향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만 더 보여주면, 보여드려 보면, 리먼 때 주가 상승과 PER의 상승, 그때 EPS 하락, 지금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이후에 PER이 완만해지면서 EPS가 EPS가 그 다음 우상향하면서 시장의 요 상승을 이제 견인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 무역전쟁 때 있었던 요때도 시장이 반등, 이 PER의 반등, 근데 여전히 EPS는 하락했었던. 근데 요 구간이 좀 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요 부분이 요 겁니다. 아마 최근 사례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요때 요렇게 PER이 반등하면서 지수가 반등했었거든요. 그리고 요때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돌아서려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이어서 요때는 와, 이거 진짜 뭔가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생겼고 갑자기 일어난 것이다 보니 또 갑자기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은 요때 느낌은 아니고요. 리먼과 거의 흡사한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뭐 이것이 뭐 미래를 뭐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긴 하지만 무시할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근데 저는 지금 요거에 좀 비슷한 마음이에요. 이런 모습에 지금 반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 버렸습니다. 채권 역시도 거의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지금을 또 이렇게 과거의 사례는 이랬다라고 아마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공부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엊그제였나요? 그 하워드 막스의 새로운 메모가 메일에 띵동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첨부하였는데요. 아마 최근 시장의 어떤 그런 내년에 어떤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비관론에 대해서 하워드 막스의 생각을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우 정성스럽게 쓰여진 편지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 한 권 읽었다 이런 좀 느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관론들이 있지만 그들과 같은 어떤 시각으로 가면 시장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그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포지션 역시도 지금은 꼭 사라고는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하지만 저는 회원분들에게 꼭 사라, 적립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지만 매도는 하지 마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다음 주에도 큰 11월 말까지는 큰 이벤트는 없으니까요. 좀 마음 편하게 실적들을 좀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